하면서 글자물 섞는 이제 오늘까지 이제 워업이 끝나고 다음 달 이제 11월부터는 이제 좀 정상화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재가 다시 이제 잘 원칙될 거니까. 일단 오늘 좀 제가 2021년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 문화가 벌써 2001년도에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문화생 런치겠죠. 제가 처음에 이제 그 문화생 강의를 올렸을 때 제가 2000년도 6월 달에 이제 사업에 데뷔한 거예요. 6월 달에.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좀 이렇게 좀 신드롬을 일으키고 2001년도에 제가 문화생 공지를 이제 그때 SPT라고 팝으로 올렸는데 그 당시엔 제가 이제 단품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한 비즈니스를 해야 되니까 금요일 밤에 이제 일과를 마치고 이제 본사에 이제 회의실에서 이렇게 수고를 하면서 10명 정도 이렇게 제가 모집을 한다고 올렸는데 문화생을 한 시간도 안 돼서 10명이 다 신청이 끝나버리고요. 제가 그래서 그때 이제 그게 문화미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문화를 한 7, 8회까지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하고 나서 2002년, 3년 이렇게까지 문화생을 양성하고 한 7년 정도 공백이 거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2010년도에 제가 이제 문화생을 또 시작했는데 그때는 잘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또 2011년도에 2012년도죠. 제가 이제 북TV라는 걸 이제 제가 인수해서 팔자 영역 30가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고 나니까 또 문화생들을 또 이제 양성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3년 정도, 3, 4년 남짓 이렇게 또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2000년도 후반에는 제가 저술들을 많이 했습니다. 또 이번에 이제 2020년 지난해 한 7년 정도 또 공백기가 있다가 또 나타났는데 그냥 유튜브를 환경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이제 직전 제자가 된다고 해서 한 1년 정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때 또 제자들이 이제 문화 51회죠. 또 바로 성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명예 활동을 이렇게 꾸준하게 해오지 않았습니다. 항상 공백기를 두고 이렇게 하고 이러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잘 성공됐다는 것은 어쨌든 명리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제가 이렇게 강단이나 강의를 방문하고 명리 공부를 하다 보면 언젠가 제일 끝에서는 정착에서는 저를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오랜 공백기를 통해서 저를 이렇게 이제 알아보고 왔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집중적으로 가르치니까 뭔가 전혀 몰라. 그래서 이게 무슨 허용만 듣고 왔나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조금 의아했던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 55회죠. 그리고 이제 제가 곧 이제 지방에서 문화 56회도 시작할 거고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또 헛전의 56극에 대해서 문화 56회도 진행하게 될 건데 그 전에 오늘 이제 우리가 55회 공백기를 좀 읽고 하니까 한번 이렇게 제가 간물을 좀 지어줘야 되겠다. 자, 이제 팔자를 이제 실전에서 풀 수 있도록 제가 좀 이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팔자에는 우리 형충약, 제가 2000년도에 이제 사학회에 데뷔해가지고, 그때 등장하자마자 저는 그냥 국민수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전에 이제 하이텔 통신, 역학동이라는 통신 그런 환경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예전에 이제 나몰스님이나 백민호 선생이나 지금 그다음 또 그쪽에 하역회라고 해가지고 장광이나 이런 친구들이 이제 열심히 활동을 툭툭이 돼가지고 이제 시사비라고 그랬죠. 그 당시에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접천수라는 책을 써머리 해가지고 99년도 이제 말쯤에 데뷔해서 진검승부 하자고 해서 제가 그때 하여튼 온라인 환경에서는 제가 그냥 바로 부장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억울하지 않았죠. 그리고 나서 2000년도에 이제 바로 제가 spt.com이라고 이제 온라인 환경에서 제가 이렇게 그냥
진검 승부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게시판 통해서. 그리고 나서 2003년도쯤 해가지고 제가 팔자술 필살기 홍충약 지금 쓰는 그 명리 용어들은 거의 다 그 제가 에스크푸츠닷컴이라는 데서 제가 이렇게 정립했던 그런 명리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뭐 저라는 사람을 이렇게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명리 용어의 그 오리지널리티가 저한테 있는데도 제 말을 쓰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충약이라는 챕터를 가지고 필살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대 후반에는 포테 물상론, 명리에는 입법 체계하고 기약 체계가 있어요. 오행 생급제와 이게 입법 체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음양에서 한난 조습을 가지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다 시부음성인데, 이게 이제 두 개로 좀 특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식강론으로 굉장히 우아하고 고급 이론으로 우리가 정착이 됐고, 하나는 신살론이에요. 신살론. 그래서 이제 신살론의 핵심은 뭐냐? 정통 명리학자라고 하면은 좀 오소독스한 그런 정통 명리학자는 이제 오행 생급제화하는 오행론에 머무는 단계에 있는 친구들이 명리를 좀 한다고 하는 또 정통의 명리학자라고 하는데, 그게 명리학에서 제일 낮은 단계라고. 오행론이 제일 낮은 단계야. 오행 생급제화가. 그러니까 자평진전에 이제 격분용신 이제 좀 할 줄 알고 뭐 상신까지 하면 그걸 고전론자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자평진전을 이제 경주한 그 철학의 부호용신 체계까지 좀 알고 나면은 그게 이제 명리학의 이제 일정 부분의 완성이지 이제. 그래서 그 이상은 뭐 선생들이 가르칠 것도 별로 없어. 근데 그거를 공부하고 나면은 그 윗단계가 신살론이에요. 그 오행론을 공부하는 친구들은 뭐 신살론을 또 부정을 해, 자기들이. 신살론이라는 것을 공부하려면은 합생합작의 원리라 해야 돼, 합생합작. 팔자에 도화가 있다. 도화가 있으니까 끼가 좀 있더라. 그러니까 신살이 좀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도화가 있는데도 전혀 끼가 없어요, 우리 애가. 이러면 신살론 부정. 그게 아니라, 도화라는 게 일단 합작이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거예요. 명식에서 합작이 됐으면 도화가 현상이 드러난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합생합작이 현상으로 드러나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다, 이거예요. 우리가 팔자를 탁 열어가지고 내가 뭐 할 사람인가 이렇게 보려면 팔자에 인수가 투출했다. 인수가 어떤 글자하고 합성하고 있는지 알아봐야 돼. 어떤 글자하고. 그러면 천간의 글자하고 합성할 수도 있고 지장간에서 합성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지장간에 있는 글자가 어떤 포트의 물상을 지었냐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어떤 용으로 쓸 건지를 금방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자, 팔자가 만약에 인수가 드러났어요. 그래서 인수 용제격이야. 그런데 인수와 재가 이렇게 합성하고 있다고 해서 그러면 이 사람은 먼저 이렇게 학습을 하고 인수격을 이렇게 채워놓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그것으로 재적 성취의 용을 해가는 그런 사람이고, 그 재라는 성분이 지장간에 이렇게 있는데 지장간에 있는 관대지에서 재하고 합성했다 이러면은 이 사람이 공직계통으로 이재영상의 재무계통으로 나아갈 친구구나 이렇게 금방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간대물상에 뭐 칠살이나 재가 있다. 근데 인수가 이렇게 합성을 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관대물상의 관을 가지고 쓰는데 그 관대물상의 글자가 뭐 의학계통의 할인업이다. 이러면은 이거는 그냥 의학계통으로 진출하겠다. 이렇게 우리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합성했나. 그 다음에 이제 그 합생합작을 넘어가지고 더 이제 올라가면 이제 포테 이제 물상론의 단계가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물상론의 단계라는 것은 어떤 결자가 꼭 합생합작에 의해서 일어난 게 아니라 어떤 결자가 겹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나타나기도 하고, 또 물상론에서는 형충해합이라는 청의 물상도 있고 축의 물상도 있고 합작 회의 물상도 있고 또 합해돼가지고 합의 물상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개의 다양한 물상들을 포테로 경관해서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또 글자 자원오행의 물상도 있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물상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예전에 뭐 부산에서는 뭐 그 박도사 감명기술 있고, 박도사 감명기술 와가지고 안 맞았다 틀렸다 하는 사람들 부지기수야. 그거는 뭐 박도사가 그 감명기라는 것을 감명 약식 그 약식에 해가지고 잘 쓴 게 아니고 지금 추명서신 같이 쓴 게 아니고 뭐 이렇게 그 쪽지에다가 이렇게 몇 자 이렇게 달겨놓습니다. 그래서 뭐 이 아이는 뭐
사법고시나 국가고시 합격해가지고 공식적으로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감명지를 이렇게 이제 이렇게 들고 있는데 어머니가 우리께서 아들이 뭐 고시 합격이 아닌데 그래가지고 뭐 일반 직장인의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감명지를 들고 와가지고 뭐 저한테 이게 맞냐 틀리냐 물어보면 그걸 가지고 내가 맞냐 틀리냐 얘기하는 건 좀 어리석들이고 감명지라고 하지만 간이 양식이야 쉽게 해서 팔자는 투명 서신이라고 해서 이렇게 약식에서 쓰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 감명지에 보면 특별한 것들이 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이렇게 이제 정화조사 같은 걸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뭐 팔자의 축토가 재고야. 근데 축이라는 것은 좀 이렇게 습하죠, 습하면은 좀 이렇게 냄새가 좀 나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요즘 팔자가 이렇게 젖어서 좀 이렇게 촉촉한 냄새가 난다고 이렇게 박도사가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향까지 맡아내니까 예를 들어서 야 이게 무슨 지금 통찰력이 너무 고도화됐다라고 해가지고 좀 놀랍게 생각하기도 하고 했던 게 이제 박도사 출명이에요. 그리고 우리 이제 자갈치장에 가면은 이제 식물들 막 이제 공급하기도 하고, 뭐 어떤 사람은 뭐 스시집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건어물 장사도 하고, 뭐 상어도 팔고 뭐 이러는데, 그 자갈치장에 있는 좀 상공, 이렇게 영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 빼면 어떤 사람은 뭐 생선구이를 팔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사이충에 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 저기, 작업하는 사람들, 작업집 하는 사람들이야. 사이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일대에서는 그 사이충이라는 게 이제, 전기물상이에요. 그러니까 장어집 한다고 다 맞춰갖고 있어서 동네에서. 그런데 여기 조그만 바닥에 와가지고 장어집 한다고 했다가 맞을 확률은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팔자소리 테스팅 자평진 지원 보면은 그 신호청이 현재 지금 현재는 이제 선정성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성의 반열에서 이제 거의 완료했으니까. 자기 주변에 이렇게 이제 뭐 밑에 이제 후배들 또 이제 고쳐가지고 산악들이 이렇게 팔자를 들고 가면 전부 다 관료들의 명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격국의 모범이 재관격이고 또 뭐 관이 정관 용인격이고 비인격이고 이렇게 해서 격국들이 이렇게 이제 성격이 돼야만 그래도 사람으로서 좀 구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본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관료직에 있다 보니까 우선 이제 그 주부가 아주 위급한 사안들에 대해서도 판단을 했죠. 근데 이제 한번 보자고 이제 목가통명 같은 경우에는 끼놀 간목이나 품목들이 병화를 본 게 목가통명이에요. 이렇게 되면 여기에는 팔자에 보이는 게 목하고 화밖에 없어. 근데 이제 부기가 있다 말이야. 귀가 있어, 귀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야, 목가통명 이렇게 하고 또 뭐 예를 들어서 한목강령이라든지 또 그 목가상관은 또 여름에 이제 분목이 되는 목가상관은 인수가 있는 게 굉장히 격국이 뛰어나더라. 예를 들어서 부기가 있더라. 그럼 여기에는 상관하고 인수밖에 없어. 뭐 정평관이 일단 저기 보이지 않아. 그래도 일단 부기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격국에서 조우라는 것을 이렇게 갖추면 부기가 나타난다는 걸 알아가지고 조우라는 걸 다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팔자에 뭐 조우하고도 전혀 관계없고 이런 그 한나교습의 그 범죄에서 벗어나고 뭐 이런 비천농막격이라든지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인기 용배라든지 이런 이제 우리 주로 이제 명리정종 장난의 신봉통과에서 나오는 이런 팔자를 가지고 보니까 그 기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팔자 중에 예를 들어서 조금 어렵죠 지금 제 얘기가. 근데 이제 종역격 예를 들어서 이제 금국을 짰다고 합시다. 경신일주가 이제 금국을 짰어. 종역격이 굉장히 귀기가 높아. 그런데 이 종역격을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6월 경금이 병정화를 가봤다고 쳐요. 그랬더니 이건 이제 간사분잡이란 말이야. 간사분잡은 뭐 결국에 팔격 중에 팔격이지. 그런데도 굉장히 귀기가 드러나. 그리고 이제 출입장상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제 평시에는 뭐 관료로서 뭐 선정성에 반열에 있다가 또 전시에는 전쟁터에 나아가서 또 뭐 군사라든지 사령관으로 나아가지고 큰 공을 세우니까 이게 간사분잡도 물론 적천수에서는 간사분잡에 대해서 내거나 물어보면은
그 가구 불가구 강한 것도 있고 강하지 않은 것도 있다고 얘기했지만은 이 병정이라는 것이 다 이게 간사분잡이 돼도 격국이 굉장히 뛰어나고 또 금수상관 희병관이나 또 동금은 왕금은 굉장히 화기를 필요로 한다고 해요. 근데 일체 화기가 없어. 어떤 사람이 보니까 화기가 없는데 그 굉장히 그 기격을 또 본단 말이에요. 남방 하운으로 흐르는 것도 기격, 북방 서운으로 흐르는 것도 기격. 뭐냐 이게 도대체. 여기에는 관살이라는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또 정부가 불비되어도 아주 기격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종혁객의 귀를 말하는데 허자용신교국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허자용신교국까지 신분점이 나아가기 어려웠는데 그러니까 일부 자치각격에서 일부는 인정해도 일부는 인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제 도래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이제 실관에서 이렇게 보니까 물론 이제 평민들의 삶을 잘 몰라. 그 다음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는데 나우사라고 해서 암행어사죠. 갑자 이렇게 있는데 야 도대체 갑자일주의 귀는 어디서 나타났냐? 자라는 글자가 겹치면 사라는 글자를 끌고 와. 그래서 이 사중의 경금을 가지고 이 사람이 귀를 삼았는데 그거는 뭐 더 황당한 논리를 붙여야만 가능한 얘기인데 자기가 데리고 있는 관료에 이렇게 있으니까 실제로 이건 자유사격은 맞는 것도 같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고세에 이렇게 있었던. 그러니까 자평의 3대 텍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음양형의 경우에서 자평 명리서에서 자평진전은 텍스트이기 때문에 이 책에 우리가 뭐 오류라든지 결점을 얘기하기 쉽지 않아. 그런데도 산학들에게 그러면 이게 뭐 완벽한 텍스트였냐? 완벽한 텍스트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00년도에 사학에 등장해서 2003년도까지는 자평의 3대 고수를 신봉하고 뭐 공부했죠. 제가 선생이 없었으니까. 그러다가 2005년, 6년도에 크게 한번 이렇게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2000년도 초반에 돈을 많이 벌었다가 2000년도 후반에 제가 이렇게 큰 재정적 성취를 보지 못하고 이렇게 있을 때 어떤 그 지식체계 문제가 있는가를 제가 따져봐서 이런 것들. 그래서 그때 제가 2003년도에 제가 팔자수 필사기 형충의학 버전을 일단 내고 2008년도에 제가 자평의 3대 고서들을 다 기회합니다. 그리고 나서 2010년도 이후에 2013년도가 이제 계산년이었는데 2013년도에 제가 또 감옥을 갔다 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도 제가 그 계산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계산년에 제가 고사를 끝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왜냐면은 첫 글자는